속보입니다. 지금 정부 자료를 직접 보며 알려드립니다. 6월 28일, 바로 내일부터 대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대출받아 집 사는 시대 끝났습니다. 전세 대출도 줄고 주담대도 막히고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예고 없이 발표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앞으로 내 집 마련이든 전월세든 낭패를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시니어 머니 클래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자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도 시점 2025년 6월 27일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장에서 자료를 보면 현황, 즉 이 정책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고 크게 네 가지 시행 방안과 그에 따른 정책들이 있는데요. 제목 보이시죠? 가계부채 관리 방안. 첫 번째로 가계대출 현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달 현재까지 매월 조 단위로 대출이 늘고 있고 특히 4월 들어 많이 늘어서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거죠. 특히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세부 시행 방안이 나옵니다. 명목 성장률 전망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 대출의 총량 관리 목표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대출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에서 집 사려고 대출 받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잠깐 이대로 두면 위험하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 전반에 대출 총량을 줄이라는 목표를 내렸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당초 계획보다 50% 수준으로 줄이라고 했고요. 정책 대출은 연간 계획 대비 25%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전체 파이 자체가 작아진다는 의미죠.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겠죠? 대출 받으려는 사람은 많고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결국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소득이나 조건이 약한 사람은 탈락할 확률이 커집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두 번째 항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은행권 자율 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이란 법령 그대로 해석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입니다. 경기도도 과천이나 광명, 수원 같은 곳이야 말이 되지만 저 멀리 동두천, 포천 이런 데는 좀 억울한 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부분 같네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주담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건 이건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 중심의 대출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1주택자인데 대출을 받아 옆 동네로 갈아타게 하고 싶으면 지금 사는 집을 미리 팔고 사든지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내용들은 일단 실수요자 외에는 대출을 점점 어렵게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매수 희망자, 다주택자가 되려면 사실상 현금 없이 집 사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둘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이 부분도 좀 무서운 부분이네요. 부동산을 가지고 그동안 필요하면 급전 마련으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목돈으로 쓰거나 급하게 활용했는데 이게 최대 1억 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미 1억 이상 받으신 분들은 향후 추가 대출은 어렵겠네요. 여기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서울 수도권은 안 되고 지방은 가능하다는 거죠. 지방에는 아직 규제 지역이 없으니 서울, 경기, 인천 분들만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보시죠.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30년, 40년, 심지어 50년짜리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제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서는 30년 넘는 대출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DSR 규제를 피하려고 대출 만기를 길게 잡는 방식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30년짜리보다 50년짜리 대출을 선택하면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줄어들죠. 그러면 DSR 비율이 낮아져서 더 많이 빌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우회로는 이제 못 쓰게 막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빌리지 말라라는 거죠. 넷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 아직 내 소유가 아닌 집에 대한 전세 대출 앞으로는 금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누군가가 잔금이 남았는데 전세 세입자를 먼저 들여 전세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내고 싶다고 해볼게요. 이제는 이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진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분양만 받아놓고 아직 내 소유가 아닌 집에 대해 전세 대출을 받는 투자 방식을 차단한다는 거죠. 이제 로또 청약도 돈 있는 분들만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내가 1년에 5천만 원을 벌면 신용대출은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최대 2배까지 은행 자율에 맡긴 부분을 일괄 제한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건 은행권만이 아니라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 전체에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우려되는데 사실 주택 구입이 아니라 순수하게 생활이 어려워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밀한 시행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세 번째 시행 방안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입니다. 금융회사가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으로 제한. 말 그대로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이라고 합니다. 그 절반인 6억 원까지 대출이 되니 대출을 이용한 고가주택의 레버리지 투자 방식은 이젠 어려워진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행 원칙입니다. LTV 등 규제 강화. 우선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 80%에서 70%로 하고 전입 의무 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동방안은 정책 대출 디딤돌 보금자리 이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는 전입 의무가 없었는데 이제 실제 들어가서 살 분들 아니면 미리 집을 사놓기가 어려워진 거죠. 둘째, 정책 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한다고 합니다. 도표를 보면 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은 전 대상들에게 최소 5천만 원부터 1억까지 한도가 줄었고요. 전세를 위한 버팀목 대출은 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뭔가 좀 복잡하게 바뀌네요. 마저 보겠습니다. 셋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제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집 사서 새놓을까 하고 대출 받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6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투자하고 싶어도 이 조건 때문에 전액 현금이 아니면 서울 수도권 주택 구입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반부터 굉장히 강력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넷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강화 90%에서 80%로 하향하여 전세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 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전세 대출은 보증기관,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가 돈을 못 갚을 경우 대신 갚아주는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이 보증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개인이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엔 전세 보증금 1억이라면 9천만 원까지 보증돼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8천만 원까지만 보장된다는 거죠. 모자란 1천만 원은 자비로 마련하거나 월세나 반전세 계약이 많아지겠네요. 향후 계획 부분을 보면 근본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 발표 즉시 시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습적으로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왜 정부는 이런 정책을 발표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막는 걸까요? 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걸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은 다시 늘고 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하자 이대로 두면 또다시 영끌비투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출로 집 사는 흐름을 끊고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으로 되돌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수요자는 여지를 주되 투자 목적 수요는 억제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실수요자라면 이렇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먼저 무리한 자금 계획은 재조정하세요. 대출 한도, 기간, 보증이 모두 줄었기 때문에 어제까지 가능했던 플랜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입할 수 있는 주택 중심으로 선택하세요. 전입 의무 강화, 생애 최초 조건 강화 등이 있기 때문에 사는 집은 내가 들어갈 집이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방식의 투자 모델은 과감히 접어야 합니다. 전세 끼고 매입해서 대출로 레버리지 돌리는 갭 투자 방식, 소유권 이전 전에 전세 대출로 잔금 치르는 방식 모두 봉쇄됐습니다. 자본이 없으면 부동산 투자도 어렵습니다. LTV, DSR, 보증 비율 모두 낮아지면서 현금 없이 대출로 버티는 투자는 더 이상 어렵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황을 보고 더 강한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단타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주택이 아닌 부동산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지역을 규제하면 생기는 풍선 효과를 본 경험에 의해 지역이 아닌 대출 규제라는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빚으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앞으로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목적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도 문제지만 진짜 돈이 없어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상 시니어 머니클래스입니다.